297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부당이라는 건 아까 시가의 5% 이상 차고가 날 때 부당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 279페이지. 맞아. 자, 여기 보면 그 제목에다가 또 뭐라고 하냐 하니까 그게 여러분이 증여재산에 대한 이 증여재산이라는 거는 모든 과세대상 다 적용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월 과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여재산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인데 거기는 여러분이 증여 후 우회 양도란 말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우회 양도.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반드시 뭐와의 관계가 돼야 되냐 하니까 이 관계가 특수 관계자입니다. 무슨 관계자? 특수 관계자인데 이 관계인 해도 되고 관계자 해도 되고 관계없면 돼요. 자, 이 특수 관계인 하면 높이는 말이고 자하면 낮추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말이고 예컨대 여기서 이제 형님하고 동생하고 짜고 치는 증여 재산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증여자 증여자는 형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 받은 자가 뭡니까? 수증자. 자, 이건 동생으로 봅시다. 왜냐? 이거는 직계 좀 비속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반계관계죠. 이거는. 그리고 전혀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관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제3자. 자, 증여형이 이쪽으로 일단 증여를 합니다. 요거는 과세대상 모두 다 들어가요. 과세대상, 아까 증여재산 이월과세를 쓸 때는 부동산과 각종 권리인데 거기서 해운권만 적용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배웠던 모든 뭐 주식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증여자 동생이 제3자한테 이것도 증여받자. 아까 몇 년 안에 팔아라 했노? 5년 이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충분히 알아들어. 자, 집중 딱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팔면 될 낀데 왜 이렇게 삥 돌려갖고 팔까요?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기 행 쪽에서 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이 사람한테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오느냐.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1억이 나와요. 동생을 빌려서 나중에 팔게 되면은 이 사람 양도세, 증여세 다 끌어 모아서 3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할만하죠. 벤저가 하나 생기는 거래인데 7천만 원 주면 하나 사잖아, 대충. 중고 말고 새 거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착오가 났을 때는 이 방법을 택할 거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직접 이 사람한테 판다면은 양도세가 얼마 나와? 1억이 나오는데 동생한테 돌려가지고 팔면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팔면은
원래 또 팔고 원래 또 팔고 반복적으로 팔면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정신고도 2번 이상 이래 해야 되고 계산도 복잡하고 세금도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동생은 아직 한 번도 팔은 바가 없어요. 동생한테 팔면은 나중 여러 가지 기본공제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할만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세법에서 용서치 않겠다 이런 겁니다. 하면 용서치 않겠다 이건데, 근데 반드시 이제 이래 팔아가지고 수정자가 팔면은 정려자에 비해서 세금이 여기에 이 사람이 적어야죠. 이 사람이 적어야 되지. 이 사람이 많아버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세법에서 이 사람이 적을 때 적용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또 판 거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정려자가 제3자한테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네.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이게 바로 정려한 후에 돌려서 판다. 이래 갖고 이걸 제목을 정려 후 우회양도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걸. 아시겠어요? 자, 요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봅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대표적으로 친족 하나 적어 놓으면 되죠. 뭐라고? 친족. 근데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이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가로 속에 있는 거는 2월 과세 적용 때는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정려재산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제외되는 거지. 그럼 2월 과세도 적용하고 이 부당행위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2월 과세를 적용하면 부당행위는 적용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부당행위를 적용하면 2월 과세는 적용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산을 정려한 후 어디로? 정려자가 수정자 특수관계자한테, 요 사람이 특수관계자란 말이야. 무슨 관계자? 특수관계자. 돌려가지고.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정려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3자한테 팔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5년 후에 팔면 또 부당행위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다 이 말이에요. 5년 내에, 이 5년 등급상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자, 정려받은 자의 정려세, 양도세 밑줄 쫙 긋고, 정려받은 자의 정려세와 양도세 밑줄 껐습니까? 그걸 3천만 원 적어봐요. 또 정려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서 줄 쫙 긋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1억. 그래서 수정자 쪽이 세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전에 요걸 큰 금액으로 해서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적을 때 이게 적용되죠. 적은 경우에는 정려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 거로 본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시험 치러 가서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해도 되고, 이 행위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본다 해도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려자가 타인에게, 제3자에게 직접 판 거로 본다 해도 맞고, 정려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는 부당행위로 계산한 거 본다, 부당행위 계산으로 본다 해도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봅시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 팔더라도 이게 실제 소득이 형님한테 안 가고 실제 동생 거라고 입증만 하면 그러면 뭘 해야 되겠노?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돈 받은 걸 입증해야 되나? 사용처를 입증을 해야 되겠나? 그렇지. 역시 돈 벌 줄 알겠다. 사용처를 밝혀줘야죠. 이 사람이 사용처만 밝혀주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했구나 라는 걸 입증을 해주면 정당에 3천만 원 내면 되는데 이렇게 입증을 할 수가 없죠. 왜? 어차피 형이 다 챙겨갔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얻어맞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부당행위의 효과로 봅시다. 정려자가 직접 양도한 거로 보므로, 자, 이때 납세 의무자는 아까 2월 가시는 이 사람이 직접 팔았기 때문에 수정자가 납세 의무자였고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동생한테 돌려서 팔면은 야 임마 이거 둘이서 짜고 치는 고소톱이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짰으니까 둘 다 책임져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 만약에 형이 못 내면 동생이 내줘야 됩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양도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공동 책임을 집니다. 정려자와 수정자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정려자와 정려받은 자가 수정자죠. 수정자 간에 무슨 책임을 진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2월 가치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수정자, 정려받은 자지. 근데 이 사람은 직접 누가 판 거로 보기 때문에 정려자가 직접 판 거로 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이야. 원칙은. 근데 이 사람이 못 내면 동생이 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산 방식은 2월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2월 정려재산 2월 가세를 적용하는 방식과 같죠. 그래서 정려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가액이나 시기도 정려자 기준이고 취득 가액도 누구 기준이고? 정려자 기준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 세율 적용하는 거는 전부 정려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까 3억으로 계산했나 5억으로 계산했나 3억으로 계산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또 시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장기보유 기본공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절차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정려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한다고 했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정려자 기준으로 보유기한을 계산하고 세율도 정려자 기준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는 정려재산 2월 가세 계산 방법과 똑같이 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C입니다. 거기 보면 수정자가 부담한 조세 처리인데 정려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정려 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정려세법에 불구하고 정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차피 이렇게 봐요. 형이 동생한테 정려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려받은 자 수냐 동생이지. 동생은 5년 안에 파니까 결과적으로 정려는 여러분이 정려한 달 말로부터 해갖고 3개월 안에 정려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납부를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5년이라는 장장 기간이 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정려세를 냈겠지. 만일에 부당행위에 안 걸리면 이건 환급이 안 되는데 걸리면 이건 100% 걸려요. 걸리면 이미 납부한 정려세는 환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같은 물건인데 국세를 2번 내게 되잖아요. 양도세도 내고 정려세도 내면은 똑같은 물건에 세금이 2개 부과가 되니까 양도세 얻어맞는 대신에 이미 과거에 냈던 정려세는 환급 조치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미 낸 거는 환급된다라고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 따라서 이미 부과한 정려세는 뭐라 한다? 환급, 되돌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려세는 필요경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환급 받기 때문에 맞지? 자, 넘겨봐.
그래서 이 문제가 양도세에서 제일 여러분이 말하는 이른바 어려운 파트라고 설명하는 곳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게 제일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거 여러분이 다른 학원에는 어렵다고 피해버립니다. 뭐 한 문제 틀리면 되지 하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봅니다. 비교를 내가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오늘 내 거로 만들 것, 이론적으로. 자, 앞에는 정려자산 이월과세고, 맞지? 뒤에는 우리 이 지금 특수관계자와 정려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인데, 요 제목을 요래 또 하나 적어라. 그러고 위에 제목에다가 아까 부당행위 계산 옆에다가 정려 후 우회 양도라고 구분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법에는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실무는 또 시험에는 이렇게 했나,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정려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바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배우자가 아니면 직계 좀 비속만이 해당하는 것이라, 나머지는 안 되죠. 그런데 특수관계자는 여러분이 배우자 직계 좀 비속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이월과세를 쓸 때 제외한다 이 말이야. 부당행위를 제외한다. 왜? 이월과세 쓰면은 부당행위는 X되고, 이월과세를 못 쓰면은 부당행위를 적용한다. 이런 논리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과세 대상의 자산이 나오는데, 과세 대상의 자산은 아까 부동산하고 각종 우리 콘도,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 부당행위 정려재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 모두가 다 이 부당행위에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여러분이 그 볼 때 지금 그 기산하는 방법일 여러분이 보는데, 전부 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나 또 정려 후 5년 이내나 마찬가지죠. 소급해서 아까 5년 이내나, 정려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년 이내 여러분, 그럼 5년 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납세 의무자 서로 비교는 이월과세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정려를 받은 배우자 아니면 직계 좀 비속, 한마디로 수증자죠. 한마디로 수증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부당행위에 걸리는 이 우회 양도에는 바로 당초 정려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 납세 의무자는 정려자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스갯소리로 짜고 치는 고소득과 같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생도 행위 못 내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여러분이 정려세 처리 봅시다. 정려세 처리는 정려세가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부당행위에 걸릴 때는 정려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이미 납부한 거는 되돌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에 절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이월과세는 수정자가 오로지 양도세를 낼 뿐이고, 바로 이 부당행위에 걸리면 형이 1억 안 내려고 동생한테 돌렸다가 오직이 얻어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부당행위에 대한 감소 여부는 이월과세는 부당행위는 전혀 갚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는 조건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키는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얼마나 이 가격 차이가 나야 되냐 하는 것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부당행위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5% 미만 같으면 부당행위가 아니겠지? 아까 봐요. 1억을 갖다 1억 5천에 거래하니까 그 차이가 500만 원 초과가 돼서 다 부당행위에 걸리잖아. 근데 1억 300만 원에 고가 구입을 했다. 시가가 1억인데 1억 300만 원에 하면은 1억에 5%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이가 500만 원 미만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1억 300만 원 그 자체가 취득가가 그대로 되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파트를 여러분이 적정하게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시고
자, 어디로 가냐 하니까 전번에 다 했던 건데 못 했던 거 지금 가리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 하니까 여러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었죠. 그게 지금 전문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자, 어디를 패냐 하니까 현재 비과세 내용이 그 넘겨보면 요점 정리해가 나와 있지. 그래서 30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04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304페이지. 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죠. 세금이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총 여러분이 요걸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뭐냐 하니까 여러분 양도자가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되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다 어디로 가요? 하기야 그것도 당해봐야지. 당해봐야 삘이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파산이 되면 채권단한테 다 넘어가 버리죠, 재산이. 그래서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도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어집니다. 재산이 세뇌이죠. 쫄딱 막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파산에 의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있다 없다? 양도소득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되어버리면 재산이 없다. 따라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면은 농지. 자, 농지의 교환과 내나 교환이나 뭐 분합이나 같이 보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농지의 개념은 여러분이 항상 등기라든지 지목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상 뭐가 돼야 된다? 사실상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가수원을 말하죠. 사실상 농지입니다. 그래서 논, 밭, 가수원을 우리가 농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교환이 일어나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교환을 할 때는 교환 차익이 생깁니다. 교환 차익. 교환 차익이 바로 큰 펜의 4분의 1 이하를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가시합니까? 예, 가시합니다. 그래서 각 차이가. 자, 그러면 이건 대부분 여러분이 국가농지하고 여러분 자격농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죠. 자, 요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가 소유에 대한 뭐 토지도 좋고 농지도 좋습니다. 농지도 되고 토지도 되고. 자, 이게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자격농지가 하면 벌써 누구한테 적용된다? 농민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농지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천만 원이 된다. 얼마?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가 이래 있으면 서로 간에 바꾸는 게 교환 아닙니까? 분합이라는 거는 역시 교환과 같은데, 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제 평야가 아니고 산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래 있는데, 마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지가 요렇게 있어요. 있는데, 요게 갑이 돼 있고, 요게 을이 돼 있고, 요게 갑이 돼 있고, 을이 돼 있고, 이래 농지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분합이라는 뜻은. 그러면 마을에 같이 사니까 역시 신뢰관계 형성되고, 여 농사 짓다 또 이리로 가야 되니까 힘이 들지. 그래서 서로 간에 앉아서, 야, 뭐 우리 서로 농지 바꾸자. 모아주는 겁니다. 흩어진 걸. 분리된 걸 합친다. 분합.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바꾸는 겁니다. 그만
서로가 협의해갖고 뭐 가격도 갖고 그러니까 팽수도 갖고 그럼 요거 갑한테 줘버리고 예. 갖고 의리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지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분합도. 흩어진 농지를 한쪽으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농사 지면 움직일 필요도 없죠. 여기서 농사 지고 집에 가면 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농사 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분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교환하면서 항상 이렇게 4분의 1 이하, 4분의 1은 항상 25%로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시험 치러 가서는 4분의 1 한 나오지만은 계산할 때 25%가 빠르죠. 나누는 시간보다 곱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교환했다. 교환도 되고 분합도 되겠죠. 농지를 흩치는 거 한쪽으로 모아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환 차이가 나옵니다. 교환 차익이 여기서 요거 빼니까 얼마 나오죠? 2천만 원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큰 편에, 큰 편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1억이 큽니까? 8천이 큽니까? 1억이 크죠? 1억에 4분의 1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 금액이 얼마 나와요? 2,500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이거는 세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 치러 가니까 가격이 달라.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5천이라.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노? 5천만 원 나지? 에? 5천만 원 나면 벌써 2,500 초과됐지? 그럼 이걸 전부 다 과세하는 거예요. 비과세 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 넘은 것만 과세하는 게 전부 다 과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런 관계인데, 그래서 항상 시험에 가서 만약에 그냥 요것만 나오면 그대로 동그라미 치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전부 시행령을 밑에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환하더라도 서로 바꾼 차익이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까지는 되는데 이하는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2,500, 요 7,500까지는 가능하지. 요 빼면 2,500 나오니까 요 하면 2,500 아이가 7,500까지는 가능하지. 근데 이 차이가 3천만 원 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자, 그 다음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이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라. 자, 무슨 말이냐? 주목해.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에 사는데 재개발할 재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재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집이 요래 하나 있어. 근데 요 집이 말이다. 전부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 보유기간 2년 이상하고, 자, 서울 등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거주 2년까지 충족 다 시킨 집이라. 그래서 재개발해서 철거가 되지. 철거가 되면 여러분 이 지역에 조합원이 되나 안 되나?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럼 조합은 입주권을 하나 얻는 게 주고 나중에 아파트 하나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어디가 살지? 집이 뜯겼는데 다른 데가 살지. 전세 주고 살다가 집 완성되면 들어오면 돼. 그런데 전세 나갈 돈이 있어야 전세를 가지. 그러면 이 자체에서 입주권으로서 주택이 아니고 철거가 돼서 입주권 자격으로 판다면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비과세를 시켜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입주권 이것도 현재 집이 아닌 상태, 본래 집이 아니면 과세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이거는 서민들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집이 없고 현재 입주권 자격으로 판다면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비과세를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바로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세대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구성원. 하나라는 게 아니지. 자, 한 번 더 보자. 여러분이 나지 나를 중심해가지고 내 위로 부모가 있지. 그럼 이 부모는 꼭 시댁만 말하는 게 아니야. 요즘은 친정집도 다 부모는 부모다 이 말이야. 장인 장모 다 포함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자녀 요래 보고, 그 다음 요도 형님도 있고 요 동생도 있고 요래 한 집에 사네. 한 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전부 한마디로 1세대라. 그러니까 이거 다 모아갖고 딸랑 집 한 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하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좀 알아놔야 돼. 이거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 뭐냐 하니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9억 이하, 얼마 이하? 9억까지.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되니까 과세를 해요. 또 1세대 1주택이라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9억 이하 일반 주택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자, 주목. 어제까지 집이 두 채였잖아. 어제 팔았지? 또 오늘 팔지? 그럼 오늘 양도일 현재거든. 1주택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지 과거는 묻지를 않아. 파는 그날 1주택이면 되는 거야. 파는 그날. 전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묶어서 오늘 한 주택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국내 1주택이라, 국내. 그러면 봐. 미국에 살다 와서 미국에 집이 세 채라. 근데 한국에 지금 한 채라. 비과세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어. 왜? 국내 기준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외국 주택수는 갖고 있어도 포함이 안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 뭐냐 하니까 등기 해야죠. 등기. 근데 하나 들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이 똑같은 집도 아니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땅도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이른바 개별성이야. 근데 주택이 아마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집이거나 주택지가 아니거나 뭔가 좀 불충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잖아요. 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판잣집 비슷하다, 지붕은 있기는 있는데 이 지붕이 정상적 지붕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입혀놨다든지 이런 집, 이런 거 주택을 허가 안 나잖아요. 건물로서 조건을 갖춰야죠. 그런 집에 산다. 거기서 벌써 5년 이상 살았다면은 이 사람은 등기 안치도 등기로 인정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등기 안채도 나중에 등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건 아주 우리 이제 서민들에게 아주 그냥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은 전부 이거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보유하라. 보유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지역은 보유기간 중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와 거주는 반드시 여러분 2년 이상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과세가 되려 그러면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데 이거는 1주택은 국내 기준이다, 국외 기준이다. 국내 기준이다. 그 다음에 등기 치라. 등기 안 치면 비과세도 못 받고 70% 얻어맞습니다. 보유하라. 취득일로부터 팔아먹는 날까지 보유하라.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서울 등 투기조정지역에는 거주 2년까지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규정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험 치기 위해서 지금 합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네. 요게 비과세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동그라미 3번을 좀 보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어 있죠. 자, 거기다 여러분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목에다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있습니까? 자, 거기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주택은 중과세 제외. 단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기서 1항에서 총 6항까지 나오는 내용이 사실 집이 졸지에 두 채가 된 겁니다. 졸지에. 두 채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본래 양도일 현재 1주택일 때 비과세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 경우는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두 채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느 집을 팔 때는 비과세를 받고 어느 집을 팔 때는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봅시다. 거주 이전이라는 게 이사죠, 이사. 그래서 여러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줄 거. 일시적 2주택. 일시적 요약집에 딱 있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나와 있지? 자, 요걸 아까 대체주택이라고 표현도 했죠. 무슨 주택? 앞에 이월과세 적용할 때 대체주택 안 나오더나? 바로 이걸 말한다. 자, 그러면 신주택은 새로운 주택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자, 여러분이 거기서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거주도 2년 이상, 거주도 2년 이상 적어놓고 3년 안에 양도하는데 자, 옆에다 그 그림을 작게 조그만하게 좀 하나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사 목적이죠. 무슨 목적? 이사 목적. 자, 여러분이 종전주택, 무슨 주택? 종전주택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고, 반드시 이사를 하더라도 1년 이후에 해야 됩니다. 1년 이후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사죠. 요거는 여러분이 1년 이후 신주택은. 그러니까 1년에 집을 두 채를 사면 안 된다는 말이라. 만일에 여러분이 이 지역에 지금 뭐냐 하니까 집을 지금 현재 샀잖아요. 그 이사를 하고 싶어도 1년이 지나서 해야 됩니다. 또 1년이 지나서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서울에 집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럼 요 지역에 집을 사고 서울에 가서 집 살 때는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여기서 집 사고 또 집 사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요 집을 사가지고 산 이후에 1년 이후에 이 집을 사라. 새로운 집을 사라. 이사를 하려면 같은 지역에 이렇게 사더라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지역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북구에 살다가 저 남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 집 사놓고 1년 후에 남구에 집을 사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게
거주 이전을 목적이라 거주 이전. 이게 이제 이른바 대체주택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주택? 대체주택.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러다가 어느 집을 팔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요걸 3년 안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현재 이 지역에 집을 샀죠? 샀는데 남구로 이사를 하고 싶다 하면 1년 후에 집을 사라 봐요. 이 집을 사고 나서 1년 후에. 예. 그럼 남구로 이제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집을 사놨으니까. 그러면 이 집은 여러분이 종전집을 우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할 것. 투기 조정 지역에만 우리가 거주 2년을 할 것. 그럼 그런 지역은 일반 지역은 그냥 거주 이전만 해도 비과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요 집 사고, 요 새로운 집을 사고 이 집을 3년 안에 팔아라. 이 집을.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없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소리가 뭔데? 세금 없다 이 소리죠. 네. 이해하겠지? 자, 그래 적어놓고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지금 설명합니까? 하는 게 그 지금 나오는데 308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308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기억에 일시적 2주택 나와 있죠. A. 이 지문이 이래 깁니다. 그래서 그 딱 잘라난 것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게 신주택입니다. 또 자기가 건설을 해도 지어도 된다 이 말이고요.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종전주택 사고 바로 그냥 집을 사면 안 된단 말이야. 집을 사고 나서 늦어도 1년, 빨라도 1년 이후에 사라. 새로운 집을 살 때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안에? 3년 내에. 종전주택. 바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 또 우리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라. 이 조건을 깔았다고 보고 지금 설명하고요. 이왕 나오는 경우에는 자, 이를 뭐로 본다 했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조건이고 이게 비과세 주택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까지 딱 선을 딱 그어서 정리를 해놔. 됐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와요. 그 다음 2번. 그게 현재 상속에 의한,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 2주택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고 1세대 일시적 2주택. 또 거주 아까 대체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일반 주택이 지금 있죠. 일반 주택이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자,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집이 두 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 이런 경우는, 잘 들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 내가 이 집을 팔면은 먼저 팔면, 이걸 먼저 양도하면 과세합니다. 양도세가 있어요. 그럼 어느 집을 팔아라? 내가 기억에 남도록 불어 막 심한 놈 했지. 아버지 집을 바로 판단을 불어 막 심한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이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 뭔데? 비과세 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느 집을 팔아야 돼? 내가 살든지. 아버지 집을 팔면 부러움 막심한다. 그래서 과세한단 말이야.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네, 꼭 기억을 해야 돼. 내 집을 먼저 팔자.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자. 내 집을. 그래야 절세한다. 이게. 그래서 딱 기억하도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세법이 개정됐는데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디냐니까 310페이지 좀 해보실랍니까? 310페이지. 310페이지. 자, 디귿에 나옵니다. 직계 존속, 부모님이죠. 부모님 동거 복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이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봅시다. 중간에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내제. 자, 요거 개정합니다. 10년 내로. 요거 외우세요.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같이 한 주택이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2년은 거주 2년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면 1세대 1주택을 본다. 이래 나올 수도 있어. 아, 이게 비과세 주택이네. 이래 알면 돼. 이해하겠지? 자, 그럼 봐. 10년 안에 팔면 된다. 이 말이야. 부모 집이 하나 있고, 부모 주택. 그 다음 내 집이 하나 있어. 이래가지고 합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이 된 거야. 아, 2주택이 된 거야. 1주택이 1세대 2주택이 된 거야. 자, 그러면 1세대, 한 세대요. 2주택이 졸지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늦어도 옛날에 이게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이었는데 이거는 10년 안에 아무거나 팔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고 싶은 거 팔면 됩니다. 10년 안에 파니까 다 2년 이상 보유 거주는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팔아도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반드시 팔 때는 10년 이상이니까 벌써 합친 날부터 10년 이상이니까 2년 이상이 충분히 충족되죠. 그래서 어느 걸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 또 혼인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는 동거 복양은 늦어도 몇 년 안에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기다. 먼저 파는 거.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 그럼 먼저 파는 거는 세금 없다 이 말이야. 한 집은 살아야 되고. 됐습니까? 자, 또 이거 혼인에 의해서 1세대 2주택. 이거 요번에 하고 말입니다. 더 이상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할 때. 자, 혼인에 의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무슨 말이냐? 혼인할 때 신부집이 하나, 신부가 하나, 신랑이 한 채. 아이, 졸지에 또 결혼을 딱 하는 바람에 2주택이 된 거야. 1세대 2주택.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면 돼요. 그러면 요게 여러분이 몇 년 안에 늦어도 5년 내. 그럼 이 5년이라는 거는 혼인신고한 날부터죠. 그럼 혼인한 날로부터 책에 이래 나오죠. 혼인이 바로 띵똥땡 한 날이 아니고 혼인신고일로부터야. 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면 먼저 파는 데 대해서는 비과세를 시켜줄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시실계획이다 6년 차에 팔았지. 그러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제 집이 딱 두 채 되면 요즘은 잘 팔리지가 않잖아. 막 온 동네방네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개사한테 가고 전부 다 이렇게 팔 거라고 부탁을 해놔야 빨리 팔 수가 있죠. 또 그 가격이 맞아야 또 팔는 것도 있고 실무에 가면 그런 융통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모 모실 때는 10년 안에 팔자. 띵똥땡 혼인했을 때는 5년 안에 팔자. 먼저 파는 집입니다. 뒤에 파는 집이 아니고 먼저 파는 집.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